최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병물부터 정수기물, 수돗물, 기능수 여러 가지 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물들이 좋은지 알기 어려운데요. 이 시간에는 그 알칼리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먹는 물이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물을 골라 먹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알칼리수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과 알칼리에 대한 어떤 과학 지식을 통해서 수돗물을 알칼리물로 만들어 먹는 이런 내용들의 어떤 과학적 베이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수돗물을 끓여서 먹든 직접 먹든 주로 수돗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돗물 음용 비율이 갈수록 주는데요. 모 조사기관에 따르면은 정수기 이용이 50% 가까이 되고요. 수돗물을 직접 먹는 경우는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은 2명 중에 1명이, 일본은 3명 중에 1명이 수돗물을 직접 먹는 데 비해서 한국은 20명 중에 1명이 그런 실정인데요. 이것이 어떤 그 먹는 물 시장이 되면서 왜곡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첫 번째로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좋은 물을 먹으려는 그런 어떠한 마인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그 잘생긴 유명인을 앞세워서 하는 정수기 광고가 서민들의 의식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그 히틀러 밑에서 홍보를 담당하던 괴벨스라는 사람은 거짓말도 계속되면 진실이 된다고 어떤 인간의 약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깨끗한 게 최고라는 광고, 한마디로 어떤 그 먹는 물의 진짜 가치가 정화라는 이런 식의, 중화가 아니라 정화라는 이런 식의 광고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물이든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병물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관리되고 최근에 생산된 것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옆에 그림은 병물을 박스에다가 날라서 박스에 담아서 나르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처럼 박스에 담아서 이렇게 유통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병물 관리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햇빛에 장기간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가소제랄지 이런 것들이 용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한 병물은 1000배 이상 수돗물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수돗물은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지만 불신이 큰데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역삼톱 정수기는 원래 산업용에 적합한 것인데요. 지금 가정용으로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보리차죠. 과거에는 물을 이처럼 보리차로 수돗물을 끓여서 먹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죠. 최근에 나온 방법으로는 1리터짜리 물통인데요. 이 통 속에 미네랄 볼을 넣어가지고 수돗물을 붓고 한두 시간 있으면은 알칼리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도시설은 문명의 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로마 시대 때 건설된 수도교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관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놓아가지고 수도시설을 설치했었는데요. 그런 수도가 수천 킬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수질 개선으로 1800년대까지 30대이던 평균 수명이 지금처럼 늘었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상수도를 10대 과학 성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댐과 수도 건설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이 그림은 소양강댐인데요. 이 댐이 그 당시에 400억 정도 비용을 들여서 건설했는데 지금 건설하려고 하면 수십조 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도시설을 건설을 아무 나라나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수도시설이 구비가 안 돼서 이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나 이처럼 수도의 혜택을 잘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은 부족할수록 그 진가를 인정받죠. 반대로 흔할수록 인정받지 못하는 게 어떤 인지상정의 마음인데 그럴수록 우리가 이렇게 흔하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학자인 벤 현대인의 많은 질병이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적게 먹거나 잘못 먹어서 인체의 산화가 촉진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물을 어떤 필요량 이상으로 마시면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삶을 유지를 하는데요. 현대인들은 정반대로 여성들은 필요량의 3분의 1, 남성들은 2분의 1밖에 마시지 않아가지고 어떤 산화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해가지고서 무기력해집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그 어떤 역삼투압 정수기들이 대체로 쓰이는데요. 이런 정수기들은 수돗물에 좋은 물을, 중성의 물을 어떤 그 산성의 나쁜 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그 정화는 되지만 깨끗하게는 만들지만 어떤 중화가 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이 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미네랄 때문인데요. 반대로 미네랄이 제거되면 산성이 됩니다. 이런 산성수는 건강에 안 좋은데요. 역삼투압 정수기가 물을 증류수처럼 만들어 가지고 산성수를 만들죠. 수돗물을 어떤 필터를 통해서 불수를 하는데 이때 필터 입자가 너무 고와서 어떤 이온성 미네랄까지 다 제거를 합니다.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어떤 미네랄들이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수돗물이 그 증류수처럼 되는데요. 그런 물에 어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들면서 산성수가 됩니다. 이러한 산성수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 방영된 종편에서 역삼투압 방식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수돗물이 7 내외의 어떤 산성도를 가지는 데 비해서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5.5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수준은 산성비 수준의 어떠한 안 좋은 물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야기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나 어떤 영국의 경우에 어떤 이런 심혈관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어떤 그 역삼투압 정수기의 확산이 각종 질병과 유관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야지 건강한데요. 과도한 청결은 어떤 인체와 자연 간의 어떤 건강한 순환고리를 단절시킵니다. 그럴 경우에 노약자들부터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옥시사태입니다. 너무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어떤 소독된 것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의 어떤 한 단면인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아이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죠. 사실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웃 생명체들과의 공생의 역사인데요.
지금 강아지가 사람과 서로 지켜주었듯이 사실 사람에게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들의 대부분이 어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소독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정수기 광고인데요. 정수기 광고는 깨끗한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진실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 개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자연계라는 실제 세상하고 그것을 반영한 마음 세상입니다. 이 자연계에는 객관적인 실제 가치가 있는 반면에 마음 세계에는 자신만의 인식 가치를 갖게 되는데요. 광고는 대체로 어떤 그 인식 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어떤 마윈이라는 유명 회사의 회장은 품질만 보면 짝퉁이 더 좋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품질은 명품이나 짝퉁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이키 같은 유명 회사들은 어떤 광고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데요. 현대는 홍보의 시대라는 말처럼 광고에 현대인들이 크게 좌우가 됩니다. 정수기 업체도 이런 광고를 통해 가지고서 깨끗한 정수기를 앞세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물에 대해서는 불신을 조장하게 되는데요. 그 피해를 수돗물이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먹는 물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00개가 조금 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200여 개까지 이렇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먹는 물 수질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 그리고 지켜야 될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있어야 될 것들은 주로 이제 미네랄 계통입니다. 이런 미네랄이 풍부해야지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없애야 될 것은 유해 물질이나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이고요. 지켜야 될 것들은 어떤 pH가 중성이어야 된달지 어떤 그 잔류염소 소독능이 있어야 된달지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있어야 될 것은 주로 알칼리성이고요. 없애야 될 것은 산성이고 지켜야 될 것은 중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따르면은 미네랄은 먹는 물의 핵심 요소인데요. 지금 어떤 물이 이렇게 그 산성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산성화가 되는데요. 이런 산성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금속인 미네랄이 충분히 있어야지 어떤 중성이 됨으로써 먹는 물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보통 어떤 유기물, 대소변이랄지 병원균이랄지 중금속이랄지 이런 더러운 물질들은 산성인데요. 이런 산성 물질들을 어떠한 그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미네랄, 알칼리성 금속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소독능도 충분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물리적인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산성은 엔트로피 증가, 즉 무질서, 더러워지는 이런 개념이고요. 어떤 알칼리성은 깨끗해지는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더러워질 때 더러워짐으로 인해서 물속에 있는 미네랄들이 다 산화되어 없어지는데요. 이 없어질 때 어떤 우리가 물이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생명이 끝나는 이런 경우가 되죠. 그에 비해 가지고 미네랄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하면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중화 기능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어떤 그 우측으로 이렇게 물이 유지돼야지만이 건강한 물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노화를 일으키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물이 됩니다. 그 오염물질이 미네랄을 과하게 산화시키면 물이 산성이 되는 거죠. 오염 정도가 심해지면은 미네랄이 거의 소진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연에서 다시 리사이클 되면서 미네랄이 복구되어야지만이 중성으로 환원돼서 다시 우리가 그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분이 있는 물질은 산과 알칼리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인체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체의 경우에 혈액의 pH가 7.3인데요. 이 수준이 되면은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한 운동을 통해서 젖산이 나오면은 인체가 산성화가 되고요. 또한 24시간 숨을 쉬면서 탄산을 발생시킵니다. 단백질이랄지 이런 고기를 먹으면은 소화 과정에서 요산이나 황산 같은 어떤 강산성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런 산성 물질이 사람을 질병으로 또 노화에 이르게 합니다. 이런 데 대응하여서 우리는 잠을 자고 맛있는 것을 먹고 어떤 물을 깨끗한 물을 먹어서 산성화를 저지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데요. 그런 행위 이면에는 알칼리 금속이 중화를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천병 역할을 하는 혈액은 1%만 산성이 돼도 위험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체내의 주요 호르몬이랄지 미네랄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소진됩니다. 몸의 어원은 모음이죠. 먹거리를 계속 모아서 인체를 만든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인체의 pH가 계속적으로 변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체내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서 인체가 산성화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먹는 물질들, 콜라나 청량음료 같은 거는 pH가 2.0의 강산성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음료를 먹지만 이런 것들이 인체의 산성화를 가속시킵니다. 또한 어떤 정수기물은 산성비 수준의 어떤 그 수준이라요. 이것도 가속시킵니다. 대체로 가공식품들이 이런 산성을 띠는데 어떤 이런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을수록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주로 산성이 되는 것은 어떤 체내에 그 미네랄을 소진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음식들이 체내의 미네랄을 소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성도가 높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겠죠. 반면에 지금 그 자연에 있는 것들, 강물은 한 7.8 정도 되고요. 바닷물은 8.2 정도 되는데요. 이런 어떤 자연에 접하는 것들은 어떤 그 알칼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알칼리수랄지 자연식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먹어서 우리가 그 미네랄량을 늘려가지고 알칼리성이 확보되도록 그러면은 우리가 인체의 산성화를 저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네랄은 칼슘 같은 그 물에 잘 녹는 알칼리 금속입니다. 그래서 단단해가지고 어떤 그 여러 가지로 껍질이랄지 씨앗이랄지 이런 데 활용되는데요. 그것은 미네랄이 산화도 잘 안 되고 햇빛 차단 능력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식물은 잎이나 열매 이런 표피를 미네랄로 도포해 가지고 어떤 내용물의 산화를 저지하는데요. 그래서 이 껍질은 어떤 알칼리 성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를 저지하는데요. 건조를 하든지 조리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이 껍질을 먹어야지만이 어떤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항산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내용물은 유기물이라 주로 산성 성분이 많은데요. 그 부드럽고 맛있어가지고 어떤 주로 과육만 먹고 과육으로 가공식품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럴수록 껍질이 제거될수록 미네랄이 부족해가지고 산성식품이 됩니다. 알칼리 식품의 구분은 소화 후에 미네랄이 얼마나 남겨지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미네랄은 광물질이라 소화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데요. 적게 남겨지면 산성, 많이 남겨지면 알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성식품으로는 주로 육류나 가공식품, 청량음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컨대 과자랄지 어떤 그 라면이랄지 이런 것들은 밀가루로 만들죠. 밀가루 같은 경우는 껍데기를 딱 벗겨가지고 하얗게 해서 만드는 그런 식이죠. 쌀도 마찬가지죠. 쌀보다 현미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껍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지금 중화 부담이 큽니다. 그럴수록 에너지 소모도 커지고요. 그럼으로써 인체가 긴장되고 노화가 촉진되죠. 알칼리 식품은 주로 자연식품들인데요. 어떤 야채랄지 과일이랄지 바다에서 나는 미역이랄지 다시마랄지 이런 해조류 이런 것들이 주로 알칼리 식품입니다. 이것들은 미네랄이 많아가지고 중화를 도와주는데요. 그럼으로써 에너지 소모가 적고요. 인체가 이완되고 건강이 유지됩니다. 그 산성식품은 유기물이 많아가지고 맛은 좋고 이렇게 부드럽지만 건강이 취약하고요. 그래서 무기물이 많은 알칼리 식품을 따로 건강을 위해 챙겨야 합니다. 거칠고 맛은 없지만 그 건강에 알칼리 식품이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전의 모 중학교 학생들이 비둘기똥을 관찰해서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다는데요. 콩이나 팥처럼 통째로 껍질째 이렇게 먹이니까 배설물이 7.7 정도의 약알칼리성을 내고요. 쌀이나 과자처럼 껍질을 벗긴 것이나 이 가공식품을 먹이니까 5.2 내외의 산성물질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껍질에 있는 미네랄이 이게 먹게 되니까 이렇게 그 어떤 약알칼리성을 내고 지금 껍질을 다 벗긴 다음에 이렇게 내니까 어떤 산성물질을 내는 것입니다. 인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사람은 먹거리로 만들어진 존재죠. 그래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상태가 매일 달라집니다. 전날 과음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과식, 과로로 했다 할지 잠을 못 잤다 할지 이런다고 하면은 그 다음날 배출되는 어떤 대소변 같은 경우는 아마 산성도가 높아질 것이고요. 그 전날 충분한 컨디션을 취하고 좋은 음식을 먹었더라고 하면은 아마도 어떤 이렇게 배설물의 산성도가 좀 이렇게 중성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인체는 매일매일 무엇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누적됩니다. 그것이 누적돼 가지고 기준치 안에 들어오면은 건강하고 그것이 초과되면은 아프거나 노화가 가속된다 할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최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비율이 점차 줄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그런 어떤 트렌드가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물처럼 안 좋은 물을 먹기보다는 수돗물을 차로 끓여 먹는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모 기관에서 각 차를 어떤 수돗물로 끓여 먹을 때 어떻게 미네랄이 변화하는지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수돗물이 어떤 일반 먹는 샘물에 비해서 미네랄도 많았지만 차로 끓일 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결명자차 같은 경우에 지금 칼륨이 최고 많이 2배 이상 늘어난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요. 아무튼
보리차, 과거에는 보리차를 많이 먹었었죠. 이런 보리차를 끓여 먹는 이런 방법이 엄청 좋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 어떠한 이 결명자가 같은 씨앗이 되었던 어떤 보리 같은 곡식이 되었던 외피에 주로 미네랄이 있고요. 내부에 유기물이 있는데 이런 그 외피에 있는 미네랄이 끓이면서 밖으로 용출되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끓이는 과정 중에 수돗물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러한 어떠한 그것들이 흡착되면서 더 깨끗해져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수돗물을 보리차로 만들어 먹는 방식이 전통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방법은 새로운 것인데요. 1리터짜리 통에다가 미네랄을 넣습니다. 미네랄을 넣고 수돗물을 붓고 한두 시간이 지나면은 약 알칼리성 물이 생성이 되는데요. pH 메타로 재보니까 8.8 정도의 약 알칼리성이 나왔습니다. 이 미네랄은 인터넷에서 파는 건데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쌀알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물을 부면은 이게 녹습니다. 녹으면서 수소가 용출되고 그러면서 미네랄이 물로 녹아들어 가지고서 알칼리수가 되는 거죠. 알칼리수는 미네랄이 풍부해 가지고 물 분자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입자가 작아지죠. 그러면서 목 넘김이 좋고 맛도 좋은 이런 물이 됩니다. 특히 이것은 지금 그 휴대도 가능해 가지고서 보리차를 끓여 먹는다 할지 이렇게 집에서만 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산과 알칼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주에서는 지금 블랙홀이 생겨났다가 터졌다 그렇게 하면서 우주가 생성되고 별이 생성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그 전자가 응축되면 블랙홀의 경우죠. 그리고 그것이 폭발하는 것, 전자가 확산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별들이 생기고 사라지곤 합니다. 이러한 것이 지구에는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에 의해서 산화와 환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그 전자 이동에 의해서 산화 환원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자연의 변화가 생깁니다. 생명체는 수분을 가지고 있죠. 이런 수분 안에서의 산화와 환원은 산과 알칼리로 나타나는데 세포 용액 속에서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인체도 수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체내에서 어떤 그 산화 환원에 의해서 산과 알칼리가 어떤 생성되고 없어짐으로써 노화와 건강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그 사진에 도개탄이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산소를 연소시키면서 산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그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그 산소가 산화되면서 에너지가 조개탄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은 그 조개탄 속에 있는 전자가 계속해서 소모되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조개탄 산화가 다 되면은 재가 돼가지고서 버리면 되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없는 사람의 경우다라고 한다고 하면 경우가 틀려지겠죠. 이와 같이 어떤 산화의 정반대 개념은 환원인데요.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전자를 회복시키는 거, 이런 걸 환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원 작용은 주로 수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인체의 경우에도 뭐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화와 환원과 산과 알칼리 형제지간인데 다만 어떤 물 속에 수소 이온을 중심으로 전자를 어떤 빼앗기고 되찾는 이런 걸 산과 알칼리라 하겠습니다. 그래 이 인체가 낮에는 에너지가 사용되면서 전자가 소모됩니다. 그러면은 산성이 되죠. 산성이 되면서 인체는 노화가 됩니다. 그 주범은 산소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은
밤이 되어서 알칼리화 중화되기 때문입니다. 밤에 쉬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요. 그러면서 수소를 통해서 잃어버린 전자를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은 알칼리성이 되면서 중화가 되면서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한 소년이 나무를 심는 일을 하고 있죠. 전혀 다를 것 같은 이 배터리와 사람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배터리는 지금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전자가 고갈되면서 방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액체가 산성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다 방전이 되면은 다시 어떤 충전을 시키죠. 충전을 시키면 다시 중성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어떤 원리가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가지고요. 사람은 낮에 일을 하면은 그 체내에 있는 전자를 다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체액이 산성이 되고요. 다시 밤에 쉬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하면은 그 잃어버렸던 전자를 회복을 하고요. 회복하면은 다시 중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 다 전자가 고갈되면은 산성이 되었다가 채워지면 중성이 됩니다. 산성과 알칼리성을 결정하는 것은 수소이온인데요. 수소이온이 지금 그 전자를 잃어버린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자는 사탕 알이고 수소이온은 사탕 껍질 같은데요. 지금 수소이온은 사탕이 없어져 버린 사탕 껍질 같이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배터리의 경우에는 발전소에서 전자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이를 충전해서 쓰고요. 인체는 직접 전자를 음식물이나 미네랄에서 이제 뽑아내서 충전해서 살아갑니다. 알칼리성 물질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전자, 그러니까 전자를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이런 전자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아침같이 힘이 충만한 이런 경우, 또는 청년기 같은 이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그 전자가 충만하기 때문에요. 그에 비해서 이제 수소이온은 적습니다. 이러한 어떤 알칼리 상태에서 하루 종일 생존 활동을 하면은 전자가 계속 산화되죠. 그러면서 전자가 줄어듭니다. 그럼 반대로 수소이온이 많아지는데요. 그러면 산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자가 부족해져 가지고 힘이 딸리고 산성 노폐물만 가득한 저녁이 되고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노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전자의 산화로 에너지를 이렇게 쓸수록 그 물질의 양성화가 가속되는데 이것이 산성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다시 환원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을 자고 미네랄을 섭취하고 이런 일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자연과 접하면서 야생성을 강화하고 껍질이랄지 뭐 이런 거친 음식들을 먹고 알칼리 금속들, 미네랄들을 섭취해가지고 전자를 되찾아야 합니다. 생명이란 전자가 그 산화작용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면 그것으로 살아가죠. 그 대가로 이제 그 산화가 되는데 이러한 산화를 어떤 그 물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미네랄을 섭취해서 이것을 환원시키고 중화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 그림은 원자의 구조인데요. 원자는 핵과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핵은 플러스고요. 전자는 마이너스인데요.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이 수소는 이제 차분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것이 산소에 의해서 전자를 탈취당하는
산화가 일어나면은 마이너스를 뺏겨버리니까 수소가 플러스가 됩니다. 수소 이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혈압이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이온이 많을수록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 전자가 이렇게 빼앗겨 버리면 수소 이온이 돼버리는데 애인이 뺏김 그런 상태죠. 그래서 핵은 흥분 상태로 분란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에너지의 정체입니다. 그래 이런 어떤 분란을 잠재우려면은 어떤 전자를 제공해 가지고 다시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알카리 금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카리 금속이 이제 환원이 되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필요한 상태고요. 밤에 자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다시 어떤 그 다음날 전자가 있으면은 그 전자를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칼륨 같은 미네랄은 알카리 금속인데요. 이런 것들은 전자가 남습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한테 전자를 쉽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럼 보통 마그네슘이라고 하면은 전자가 최외곽 전자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게 남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가 알카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이 남는 전자를 수소 이온한테 얼른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칼륨 같은 이런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만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일가 알카리 금속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어떤 노처녀 데리고 있는 아버지 심정으로 있다가 수소 이온을 만난다고 하면은 전자를 얼른 주죠. 이같이 전자를 수소 이온이 받으면은 환원이 돼가지고 수소 원자로 돌아갑니다. 근데 수소 원자는 어떤 수소 분자의 형태가 안정이 되는데요. 최외곽에 전자가 2개가 있는 것이 안정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소 원자끼리 서로 공유해서 이렇게 H2를 만들어가지고 안정된 수소가스 형태로 됩니다. 이와 같은 어떤 미네랄의 공여 전자가 수소 이온을 수소로 환원시켜가지고 알카리수로 만들어집니다. 그림은 수도관이 심하게 녹슨 사진인데요. 이것은 관에 어떤 전자를 빼앗기면서 산화돼가지고 녹이 슬은 그런 모양입니다. 이것을 어떤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면은 전자를 제공해서 환원시키면 되는데요. 그런 경우가 지금 이 그림과 같습니다. 지금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을 이렇게 수도관에다가 연결을 하면요. 지금 마그네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카리성 금속이라 전자를 제공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전자를 수도관에 제공해 줌으로써 수도관이 산화가 되더라도 전자를 빼앗겨도 지금 다시 전자가 환원되니까 수명이 연장됩니다. 특히 수도관처럼 물속에 있는 설비들을 그렇게 지키는데요. 이런 방식을 희생양극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어떤 젊은이와 노인을 대비되는 사진인데요. 지금 이와 같이 어떠한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앞서 지금 마그네슘을 통해서 수도관에 전자를 공급했듯이 지금 어떤 이제 과일이랄지 자연식품 속에 마그네슘이랄지 칼슘 같은 미네랄을 이제 공급을 해줍니다. 전자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밤에 수면을 통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하면은 환원이 되죠. 이런 젊음이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산성식품, 튀긴 것이랄지 이런 가공식품들을 지속적으로 먹어주면은 오히려 전자를 빼앗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산성이 되고 과로를 일삼으면은 이렇게 노화가 촉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는 다양한 에너지가
당겨질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폭포 사진에서 여기가 90m고 아래가 50m라고 하면은 40m 높이만큼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이동하는 것이죠. 그 낮은 쪽은 힘이 없어서 움직이기가 어렵죠. 열 에너지도 마찬가지라 여기가 뜨거운 쪽이 90도고 바깥쪽이 50도라고 하면은 그 40도만큼 에너지가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pH 에너지도 그런데요. 그 알카리성 9.0은 그 pH 5.0의 산성보다도 4.0만큼 에너지가 더 큽니다. 이 차이에 의해 가지고서 생명체가 살아가는데요. 지금 그래서 산성수는 그 에너지가 고갈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실수록 인체가 무력해지고요. 반대로 알카리수는 그 에너지가 충만해 가지고 마실수록 그 활력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같은 중성수나 알카리수는 에너지가 충분해서 물 분자 간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입자가 작아지고 유동성이 좋죠. 그래서 목 넘김이 좋고 그런데요. 지금 산성일수록 이런 힘이 약해서 물 분자가 뭉치죠. 그러면서 덩어리져 가지고 체내 흡수가 불량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혈액도 그런데요. 혈액이 산성이 될수록 힘이 딸려 가지고 적혈구가 엉기면서 혈액순환이 불량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죠. 정반대로 혈액이 알칼리 상태면은 에너지가 넘쳐가지고서 적혈구 입자가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여러가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만병일독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병은 한 가지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독이라는 것이 피의 오염을 의미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혈액의 산성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도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얘기했던 벤멘겔리지라는 미국의 의학자도 대부분의 병이 물을 적게 먹어서 그렇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도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그 알카리수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여튼 물의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서 물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